명심보감 4화 순명편과 안분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운명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세 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구체적 방법을 얻습니다. 둘째,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실용적 기준을 습득합니다. 셋째,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삶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순명편은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안분편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철학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이 두 편을 통해 얻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이었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순명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순명편의 핵심 사상입니다. 숙명론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스토아 철학과 맥이 닿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새로운 임원의 방침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생유명 부귀제천을 되뇌며 관점을 바꿨습니다. 승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 향상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MBA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년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순명의 첫 번째 원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조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균형 잡힌 사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실제 경험입니다. 2년간 개발한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시장 조사, 사용자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내놨습니다. 시장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벗한 B2B 솔루션이 대박을 쳤습니다. 순명의 두 번째 원리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조 낙천지명고부루.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구절로 순명편의 최고 경지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천지명의 경지를 체득한 후 달라졌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되 환자와 가족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신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숙명의 세 번째 원리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분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지족 상락 능인자안.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참을 수 있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안분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지족은 만족을 의미하지만 성장 포기는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현재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능인은 인내를 뜻하지만 무기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동적 절제입니다. 한 IT 중견기업 팀장의 경험입니다. 동기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으로 성공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봉 비교, 직급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족 상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장점을 10개 적어봤습니다. 워라밸, 동료 관계, 업무 자율성 등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중단하고 현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팀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안분의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조 인신부족 사탄상 세사도두당포선. 사람 마음이 부족하여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 일이 결국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하는 격이다. 욕망의 무한 확장과 그 결과를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상은 능력을 넘어선 욕심을 의미하고 당포선은 더 큰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로 30% 수익을 얻었습니다.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해 위험한 지역까지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독이 되어 원금의 80%를 잃었습니다. 사탄상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안분의 두 번째 원리는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장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안분은 성장 포기가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확장보다 탄탄한 기반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3조 빈이락 부의호래.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할 정신적 태도입니다. 가난할 때 비관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20년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도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3개 매장을 운영하지만 여전히 첫 마음을 유지합니다. 빈이락 부의호래의 실천입니다. 안분의 세 번째 원리는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축입니다. 숙명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과정에 집중하며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현실주의적 지혜였습니다. 안분은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며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두 원리가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경쟁 사회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통합과 심화입니다. 통합 조목, 안빌락도 군자지사.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순명과 안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질적 부족함 앞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기업 연구소에서 3배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남았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교육의 보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연구와 강의에서 깊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10년 후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빌락도가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심화조목, 불이부차기 어하여 부운.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함은 내게 뜬 구름과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공자의 말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고민이었습니다. 상사가 품질 기준을 낮춰 공사비를 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좌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핵심 안전사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되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데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되 현실적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응용 조목, 유지자 사경성, 무지자 사경타.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루고 뜻이 없는 자는 일을 끝내 무너뜨린다. 이 구절은 순명과 안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되 성장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20년 여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기업에서 독립해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5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 성과를 바라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15년째 대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20년 후 지금은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지자 사경성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순명과 안분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수용과 순명 사상이 같은 맥락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치료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0% 낮았습니다. 노자의 지족자부 자승자강도 같은 원리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동양의 지혜와 현대 서양 심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다의 탐진치 삼독도 안분과 연결됩니다. 탐욕, 분노, 무명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안분편의 욕망 절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튼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25%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안분편의 현재 가치 발견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순명편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마음챙김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욕망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제 구분 연습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감사 법칙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잘한 일 2가지, 내일 개선할 일 1가지를 적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도 성장 의지를 유지하는 균형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 한계선 설정입니다. 매월 1일에 이번 달 욕망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쇼핑은 20만원까지, 야근은 주 3회까지, SNS는 하루 30분까지 등 구체적 기준을 세웁니다. 네 번째 과정 집중 문장 만들기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를 개인화합니다. 승진은 회사 결정이지만 실력 향상은 제 선택입니다. 매출은 시장 상황이 고객 서비스는 제 몫입니다 등 자신만의 문장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현실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를 돌아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불필요한 비교나 욕심으로 현재를 놓친 순간은 언제인가를 솔직히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순명은 운명론이 아닌 현실주의였고 안부는 포기가 아닌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때 현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현대인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든든한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화 정기편 제1화 1조부터 29조까지 자기 규율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명심보감 4화 순명편과 안분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운명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세 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구체적 방법을 얻습니다. 둘째,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실용적 기준을 습득합니다. 셋째,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삶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순명편은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안분편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철학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이 두 편을 통해 얻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이었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순명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조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숙명편의 핵심 사상입니다. 숙명론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스토아 철학과 맥이 닿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새로운 임원의 방침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생유명 부귀제천을 되뇌며 관점을 바꿨습니다. 승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 향상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MBA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년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숙명의 첫 번째 원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조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균형 잡힌 사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실제 경험입니다. 2년간 개발한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시장 조사, 사용자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내놨습니다. 시장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벗한 B2B 솔루션이 대박을 쳤습니다. 숙명의 두 번째 원리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조 낙천지 명고부루.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구절로 숙명편의 최고 경지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천지명의 경지를 체득한 후 달라졌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되 환자와 가족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신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숙명의 세 번째 원리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분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지족상락 능인자안.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참을 수 있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안분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지족은 만족을 의미하지만 성장 포기는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현재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능인은 인내를 뜻하지만 무기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동적 절제입니다. 한 IT 중견기업 팀장의 경험입니다. 동기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으로 성공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봉 비교, 직급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족 상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장점을 10개 적어봤습니다. 워라밸, 동료 관계, 업무 자율성 등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중단하고 현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팀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안분의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조 인신부족 사탄상 세사도두당포선. 사람 마음이 부족하여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 일이 결국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하는 격이다. 욕망의 무한 확장과 그 결과를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상은 능력을 넘어선 욕심을 의미하고 당포선은 더 큰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로 30% 수익을 얻었습니다.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해 위험한 지역까지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독이 되어 원금의 80%를 잃었습니다. 사탄상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안분의 두 번째 원리는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장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안분은 성장 포기가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확장보다 탄탄한 기반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3조 빈이락 부의호래.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할 정신적 태도입니다. 가난할 때 비관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20년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도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3개 매장을 운영하지만 여전히 첫 마음을 유지합니다. 빈이락 부의호래의 실천입니다. 안분의 세 번째 원리는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축입니다. 숙명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과정에 집중하며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현실주의적 지혜였습니다. 안분은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며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두 원리가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경쟁 사회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통합과 심화입니다. 통합 조목 안빌락도 군자지사.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숙명과 안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질적 부족함 앞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기업 연구소에서 3배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남았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교육의 보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연구와 강의에서 깊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10년 후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빌락도가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심화 조목 불이부차기 어하여 부온.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함은 내게 뜬 구름과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공자의 말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고민이었습니다. 상사가 품질 기준을 낮춰 공사비를 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좌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핵심 안전사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되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데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되 현실적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응용 조목, 유지자 사경성, 무지자 사경타.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루고 뜻이 없는 자는 일을 끝내 무너뜨린다. 이 구절은 순명과 안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되 성장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20년 여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기업에서 독립해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5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 성과를 바라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15년째 대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20년 후 지금은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지자 사경성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순명과 안분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말하는 수용과 순명 사상이 같은 맥락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치료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0% 낮았습니다. 노자의 지족자부 자승자강도 같은 원리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동양의 지혜와 현대 서양 심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다의 탐진치 삼독도 안분과 연결됩니다. 탐욕, 분노, 무명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안분편의 욕망 절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튼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25%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안분편의 현재 가치 발견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명편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마음챙김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욕망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제 구분 연습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감사 법칙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잘한 일 2가지, 내일 개선할 일 1가지를 적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도 성장 의지를 유지하는 균형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 한계선 설정입니다. 매월 1일에 이번 달 욕망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쇼핑은 20만 원까지, 야근은 주 3회까지, SNS는 하루 30분까지 등 구체적 기준을 세웁니다. 네 번째 과정 집중 문장 만들기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를 개인화합니다. 승진은 회사 결정이지만 실력 향상은 제 선택입니다. 매출은 시장 상황이 고객 서비스는 제 몫입니다 등 자신만의 문장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현실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를 돌아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불필요한 비교나 욕심으로 현재를 놓친 순간은 언제인가를 솔직히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숙명은 운명론이 아닌 현실주의였고 안부는 포기가 아닌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때 현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현대인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든든한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화 정기편 제1화 1조부터 29조까지 자기 규율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명심보감 4화 숙명편과 안분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운명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세 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구체적 방법을 얻습니다. 둘째,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실용적 기준을 습득합니다. 셋째,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삶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숙명편은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안분편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철학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이 두 편을 통해 얻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이었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숙명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숙명편의 핵심 사상입니다. 숙명론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스토아 철학과 맥이 닿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새로운 임원의 방침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생유명 부귀제천을 되뇌며 관점을 바꿨습니다. 승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 향상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MBA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년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숙명의 첫 번째 원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조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균형 잡힌 사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실제 경험입니다. 2년간 개발한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시장 조사, 사용자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내놨습니다. 시장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벗한 B2B 솔루션이 대박을 쳤습니다. 순명의 두 번째 원리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조 낙천지 명고부루.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구절로 순명편의 최고 경지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천지명의 경지를 체득한 후 달라졌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되 환자와 가족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신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순명의 세 번째 원리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분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지족 상락 능인자안.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참을 수 있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안분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지족은 만족을 의미하지만 성장 포기는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현재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능인은 인내를 뜻하지만 무기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동적 절제입니다. 한 IT 중견기업 팀장의 경험입니다. 동기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으로 성공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봉 비교, 직급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족 상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장점을 10개 적어봤습니다. 워라밸, 동료 관계, 업무 자율성 등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중단하고 현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팀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안분의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조 인신부족 사탄상 세사도 두당포선. 사람 마음이 부족하여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 일이 결국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하는 격이다. 욕망의 무한 확장과 그 결과를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상은 능력을 넘어선 욕심을 의미하고 당포선은 더 큰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로 30% 수익을 얻었습니다.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해 위험한 지역까지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독이 되어 원금의 80%를 잃었습니다. 사탄상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안분의 두 번째 원리는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장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안분은 성장 포기가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확장보다 탄탄한 기반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3조 비니락 부이호랩.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할 정신적 태도입니다. 가난할 때 비관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20년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도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3개 매장을 운영하지만 여전히 첫 마음을 유지합니다. 비니락 부이호레의 실천입니다. 안분의 3번째 원리는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축입니다. 순명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과정에 집중하며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현실주의적 지혜였습니다. 안분은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며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2 원리가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경쟁 사회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3번째, 통합과 심화입니다. 통합 조목, 안빌락도 군자지사.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순명과 안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질적 부족함 앞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기업 연구소에서 3배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남았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교육의 보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연구와 강의에서 깊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10년 후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빌락도가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심화 조목, 불이부차기 어하여 부온.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함은 내게 뜬 구름과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공자의 말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고민이었습니다. 상사가 품질 기준을 낮춰 공사비를 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좌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핵심 안전사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되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데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되 현실적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응용 조목, 유지자 사경성, 무지자 사경타.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루고 뜻이 없는 자는 일을 끝내 무너뜨린다. 이 구절은 순명과 안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되 성장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20년 여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기업에서 독립해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5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 성과를 바라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15년째 대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20년 후 지금은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지자 사경성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순명과 안분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수용과 순명 사상이 같은 맥락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치료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0% 낮았습니다. 노자의 지족자부 자승자강도 같은 원리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동양의 지혜와 현대 서양 심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다의 탐진치 삼독도 안분과 연결됩니다. 탐욕, 분노, 무명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안분편의 욕망 절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튼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25%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안분편의 현재 가치 발견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순명편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마음챙김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욕망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제 구분 연습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감사 법칙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잘한 일 2가지, 내일 개선할 일 1가지를 적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도 성장 의지를 유지하는 균형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 한계선 설정입니다. 매월 1일에 이번 달 욕망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쇼핑은 20만원까지, 야근은 주 3회까지, SNS는 하루 30분까지 등 구체적 기준을 세웁니다. 네 번째 과정 집중 문장 만들기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를 개인화합니다. 승진은 회사 결정이지만 실력 향상은 제 선택입니다. 매출은 시장 상황이 고객 서비스는 제 몫입니다 등 자신만의 문장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현실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를 돌아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불필요한 비교나 욕심으로 현재를 놓친 순간은 언제인가를 솔직히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순명은 운명론이 아닌 현실주의였고 안분은 포기가 아닌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때 현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현대인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든든한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화 정기편 제1화 1조부터 29조까지
자기 규율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명심보감 4화 순명편과 안분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주제는 현대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입니다. 운명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세 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구체적 방법을 얻습니다. 둘째,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실용적 기준을 습득합니다. 셋째,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삶의 원리를 체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순명편은 하늘의 명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안분편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철학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이 두 편을 통해 얻었던 것은 흔들림 없는 내적 안정이었습니다.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순명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순명편의 핵심 사상입니다. 숙명론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는 스토아 철학과 맥이 닿습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새로운 임원의 방침으로 외부 인사가 발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생유명 부귀제천을 되뇌며 관점을 바꿨습니다. 승진은 통제할 수 없지만 실력 향상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 MBA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년 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순명의 첫 번째 원리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조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꾀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균형 잡힌 사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기본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실제 경험입니다. 2년간 개발한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시장 조사, 사용자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대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내놨습니다. 시장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벗한 B2B 솔루션이 대박을 쳤습니다. 순명의 두 번째 원리는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조 낙천지 명고부루.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구절로 순명편의 최고 경지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한 대학병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낙천지명의 경지를 체득한 후 달라졌습니다. 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되 환자와 가족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고 자신도 평안을 찾았습니다. 숙명의 세 번째 원리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분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지족 상락 능인자안. 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고 참을 수 있으면 스스로 편안하다. 안분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지족은 만족을 의미하지만 성장 포기는 아닙니다. 과도한 욕망으로 현재를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능인은 인내를 뜻하지만 무기력한 참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동적 절제입니다. 한 IT 중견기업 팀장의 경험입니다. 동기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으로 성공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봉 비교, 직급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족 상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장점을 10개 적어봤습니다. 워라밸, 동료 관계, 업무 자율성 등이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를 중단하고 현재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6개월 후 팀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안분의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2조 인신부족 사탄상 세사도두당포선. 사람 마음이 부족하여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고 세상 일이 결국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 하는 격이다. 욕망의 무한 확장과 그 결과를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사탄상은 능력을 넘어선 욕심을 의미하고 당포선은 더 큰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첫 투자로 30% 수익을 얻었습니다. 욕심이 생겨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해 위험한 지역까지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독이 되어 원금의 80%를 잃었습니다. 사탄상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안분의 두 번째 원리는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장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안분은 성장 포기가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확장보다 탄탄한 기반을 중시하는 철학입니다. 3조 빈이락 부의호래.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할 정신적 태도입니다. 가난할 때 비관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는 균형감입니다. 한 소상공인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20년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도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수익이 적어도 직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3개 매장을 운영하지만 여전히 첫 마음을 유지합니다. 빈이락 부의호래의 실천입니다. 안분의 세 번째 원리는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2개의 축입니다. 숙명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과정에 집중하며 한계 안에서 최선을 찾는 현실주의적 지혜였습니다. 안분은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욕망의 한계를 설정하며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두 원리가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경쟁 사회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통합과 심화입니다. 통합 조목, 안빌락도 군자지사.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순명과 안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물질적 부족함 앞에서도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의 삶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기업 연구소에서 3배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남았습니다. 학문적 자유와 교육의 보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연구와 강의에서 깊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10년 후 그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빌락도가 결국 더 큰 성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심화 조목, 불이부차기 어하여 부운. 의롭지 않은 부와 귀함은 내게 뜬구름과 같다. 이것은 논어에서 나온 공자의 말씀입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의 고민이었습니다. 상사가 품질 기준을 낮춰 공사비를 절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부하면 좌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핵심 안전사항은 절대 양보하지 않되 다른 부분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데 6개월이 걸렸지만 결국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찾아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되 현실적 대안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응용 조목, 유지자 사경성, 무지자 사경타. 뜻이 있는 자는 일을 끝내 이루고 뜻이 없는 자는 일을 끝내 무너뜨린다. 이 구절은 순명과 안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되 성장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20년 여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기업에서 독립해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초기 5년간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 성과를 바라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15년째 대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20년 후 지금은 업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지자 사경성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순명과 안분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 말하는 수용과 순명 사상이 같은 맥락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중단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치료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0% 낮았습니다. 노자의 지족자부 자승자강도 같은 원리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동양의 지혜와 현대 서양 심리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다의 탐진치 삼독도 안분과 연결됩니다. 탐욕, 분노, 무명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안분편의 욕망 절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현대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튼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25%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안분편의 현재 가치 발견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순명편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마음챙김 명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욕망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가 21세기 최첨단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제 구분 연습입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종이에 두 칸을 그립니다. 왼쪽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는 감사 법칙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잘한 일 2가지, 내일 개선할 일 1가지를 적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도 성장 의지를 유지하는 균형 연습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 한계선 설정입니다. 매월 1일에 이번 달 욕망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쇼핑은 20만 원까지, 야근은 주 3회까지, SNS는 하루 30분까지 등 구체적 기준을 세웁니다. 네 번째 과정 집중 문장 만들기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를 개인화합니다. 승진은 회사 결정이지만 실력 향상은 제 선택입니다. 매출은 시장 상황이 고객 서비스는 제 몫입니다 등 자신만의 문장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현실 점검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를 돌아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불필요한 비교나 욕심으로 현재를 놓친 순간은 언제인가를 솔직히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진정한 자유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순명은 운명론이 아닌 현실주의였고 안분은 포기가 아닌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때 현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현대인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든든한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5화 정기편 제1화 1조부터 29조까지 자기 규율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